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 미국의 모닝 컨설트 지지율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보도를 해 드렸었죠. 다른 데는 이게 모닝 컨설트 지지율 조사가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저는 꾸준히 모닝 컨설트 지지율 조사를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 모닝 컨설트사에서 지지율이 발표가 됐습니다. 꼴찌는 벗어났네요, 윤석열이. 그런데 이게 꼴찌를 벗어났는데 꼴찌와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거의 작년 8월 이후에 계속해서 윤석열이 꼴찌를 벗어날 때도 있긴 한데 꼴찌에서 2등이나 그게 그거라는 점 때문에 참 당혹스럽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모닝 컨설트 지지율 조사 결과 꼴찌를 벗어나긴 했는데 꼴찌권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꼴찌는 아닌데 꼴찌나 다름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윤석열의 지지율은 그렇습니다. 현재 22개 나라 지도자 중에서 21위입니다. 21위. 예. 윤석열의 지지율은 22개 나라 중에서 21개, 21등. 예. 일본의 기시다 총리, 그 다음에 노르웨이의 가르 총리 등과 2달째 꼴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네가 꼴찌 할래? 내가 꼴찌 할래? 네가 꼴찌? 아니면 내가 꼴찌? 네 꼴찌 내 꼴찌 이러고 있는 중이에요. 아, 참 웃겨요, 보면.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쭉 있는데 요하네스 가르 스토어 총리입니다. 스토르 총리라고 그러거든요. 스토레 총리. 요하네스 가르 스토르 총리. 그 다음에 윤석열, 그 다음에 일본의 기시다. 요렇게 세 사람이 나란히 꼴찌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2달째 계속 이러고 있어요. 자, 자세히 볼까요? 자, 후미코 기시다 21%, 윤석열 23%, 요하네스 가르 스토르 총리 21%, 21, 21, 23. 뭐야? 어떻게 기시다는 지지율이 낮는데? 부정평가에서 기시다는 66밖에 안 나왔는데요. 윤석열은 68이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르겠다라고 한 게 기시다는 13이 나왔는데 윤석열은 9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 뭐가 됐다? 윤석열이 꼴찌에서 2등, 기시다가 꼴찌에서 3등, 그 다음에 요하네스 총리가 꼴등을 했어요. 요하네스 총리 같은 경우에는 부정평가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지율, 자, 꼴찌 삼형제 지금 몇 달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자, 좀 웃기죠. 이 상태가 되다 보니까 꼴찌를 벗어났다라고 해도 꼴찌나 꼴찌에서 2등이나 꼴찌에서 3등이나 그놈인 거죠. 올망졸망하게 난쟁이 키재기 하듯이 되게 좀 웃기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요새 이래요, 지금. 자, 이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지지율이 낮느냐고 하면은 지금 일본이 계속해서 경기 침체를 못 벗어나고 있죠. 그런데 세금을 올리려고 그래요. 자, 그것 때문에 현재 기시다 지지율이 낮습니다. 특히 방위비를 증강하겠다면서 이 방위비와 관련한 세금을 추가로 걷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지지율이 지금 엉망진창이 됐고요. 요하네스 총리 같은 경우는 과거 자신의 비위와 관련해 가지고 자신의 뭐 집을 고쳐준 뭐 이런 업자들이 특혜를 받았다 뭐 이런 지금 비리 의혹이 있어 가지고 현재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얼마 전까지는 이렇게 이 정도 낮지를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낮아졌다는 점에서 윤석열하고 좀 비교가 되는 그런 경우죠.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지난주에는 꼴찌였습니다. 모닝 콘설트 주간 정기조사 결과 윤석열은 계속 꼴찌를 이어왔고요. 그 전에 한동안 꼴찌를 벗어났다가 다시 꼴찌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지난주 상황입니다. 예. 자, 윤석열의 지지율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쭉, 예. 지난해 6월에 잠시 반짝 지지율이 높아졌다가 그대로 계속 내려왔고요. 현재 이 낮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가장 낮았을 때는요. 작년 12월부터 작년 11월하고 12월 사이 이때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은 조금 그때보다 나아졌다고 하는데 예, 보시다시피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누구 말 맞다나 박스권이지, 박스권. 박스권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게 현재 윤석열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 지지율이 낮고 지지율 낮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박스권이죠, 말 그대로. 윤석열의 지지율은 현재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자, 나 같으면 말이야, 이쯤 되면은 좀 뭔가 국정에 그 좀 새로운 어떤 활력소라도 어떤 불어넣기 위해서 뭐 총리를 간다든지 장관을 간다든지 이런 거라도 좀 해보겠어요. 근데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 지지율이 낮은 상태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낮은 지지율이 만성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낙에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 기대치가 너무 낮은 거예요.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한 가지 뭔가 이상한 일만 해도 지지율이 확 올라간다는 겁니다. 기대치가 낮고 별다른 변화가 없고 계속 자기 고집대로 하던 대로 쭉 밀고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게 윤석열인데, 그런데 너무 거기에 너무 사람들이 만성이 되다 보니까 약간만 바뀌어도 뭔가 새로운 것 같고, 조금만 뭐 보통 수준으로만 해도 국정을 보통 수준으로만 끌고 가도 매우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잘하던 사람이 한 번 잘못해주면 그게 평생의 원망거리가 되지만, 원래 쭉 못하던 사람이 한 번 잘해주면 너무나도 고마운 일이 되는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지금 현재 윤석열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학비님, 그리고 이명희님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희님, 일요일에도 열심인 장용진 기자님 화이팅! 저도 열심히 할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손학비님도 감사드리고요. 자, 윤석열 지지율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아우, 나 같으면 벌써 그만뒀다. 글쎄, 뭐 윤석열뿐만 아니라, 아니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솔직히 다른 나라에도 그런 얘기들이 좀 많긴 많대요. 예. 윤석열처럼 저렇게 바닥을 계속 헤매고 있으면 그 내각제국가에서는 벌써 총리를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겠죠. 대통령제 국가다 보니까 계속 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과연 언제까지 이 국정을 유지할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스럽죠. 문제는 국내에서 조사하고 있는 지지율은요,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모닝 컨설트 지지율은 뭐 20%, 22%, 23%, 적게는 16%까지 떨어졌는데, 국내에서 지지율은 계속 30%, 40% 가까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몇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첫째, 진보 진영의 이 사람들이, 지지자들,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이 여론조사에 별로 응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지지율을 조사하면 난 요새 너무 싫어, 지지율 조사하는 것 자체를 되게 못 믿겠어 라고 해서 지지율 여론조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일단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두 번째는 이게 그 ARS라든지 이런 것으로 할 때, 예, 부정확도가 높다. 생각보다 부정확도가 높다. 특히, 이 지지율 조사, 특히 ARS, 무선유 ARS를 했을 때, 그 보통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로 전화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좀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연령대가 아니라 자기 연령대가 아니라 낮은 연령대인 것처럼 살짝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경우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 여론조사에 되게 성실하게 답한 사람은 그 다음번에도 또 전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뭐 이런 점들 때문에 이 모집단을 포집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국내에서는 좀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라는 거죠. 예. 앵두님, 지방이라 공의 전화 안 받아요 라고 하셨네요. 조사 시간도 문제죠. 그렇습니다. 너무 길어요. 근데 모닝 컨설트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 이메일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했다가 잠시 딴 거 했다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걸 주구장창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한 1, 2분이면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조사가 거의 10분씩 끌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짜증이 나죠. 그리고 눈치가 보이잖아요. 특히 일하는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중간에 막 끊어버리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그 모집단을 포집하는 데서 차이를 만들고, 그래서 실제로 진보 진영, 특히 이제 30, 40대 제일 일 열심히 해야 될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많이 참여하지 않는 상황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윤석열 전 세계 지도자들 중에서 꼴찌를 사실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